옛날에요, 중국에서 7살, 8살 때 수학을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15세 정도의 수학을 졸업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중에 유능한 인재들이 15세에 대학을 가는 거죠. 그래서 옛날 태학이라고 하는데요. 소학과 태학이 이제 소학은 초등, 중등 교육을 지금 우리 교육과 과정으로 하면요. 초등, 중등 교육에 해당되고 대학, 태학은요. 이제 고등 교육 과정인데 그래서 공자님이 나는 15세에 학문의 뜻을 세웠다 하는 게 그게 대학 갈 나이거든요. 옛날에 대학 갈 나이. 자, 그러시면 자, 공자님이 학문의 뜻을 세웠다 할 때 그 학문이 뭐냐면 대학이니까요. 자, 보십시오. 소학, 작은 학문하고요. 대학, 큰 학문이 있는데 옛날엔 태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자감, 성균관 이런 것들이 태학의 옛날 이름들이에요. 성균관도 옛날 고대 태학을 부르던 이름을 성균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또 쓴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초등, 중등 교육에서는 뭘 가르칠까요? 이 전체에 가르치는 게 양심밖에 없습니다. 동양에서는. 인성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소학대학 이루어지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소학에는요, 이 양심을 인의예제에 맞는 어떤 양심에 맞는 실천 위주로 배웁니다. 그리고 대학 가면 원리 위주로 배워요. 뭐냐면 어린 친구들은 뇌가 아직 여물지 않았죠. 20살 되기 전에는요, 뇌가 온전히 여물질 않아요. 그래서 성숙이 안 되니까 고차원적 사고에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뭘 또 잘 외워요. 어렸을 때는. 잘 외우고 이때 외우는 건 평생 가거든요. 그러니까 뭘 암기시켜야 될지도 나라에서 잘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 머릿속에 뭘 집어넣어 줄지. 평생 갈 정보를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이때는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습관이요. 3살 뭐 버릇 80 간다. 이때는 어떤 습관을 들여줄 거냐와 어떤 정보들을 지금 암기시킬 거냐. 어떤 걸 또 뭐죠? 경험시킬 거냐. 어렸을 때 체험을 충분히 해야 이때는 원리에 대한 이해는 나중에 하면 되거든요. 이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좋은 습관, 자기가 외워놓은 정보, 그리고 자기가 체험한 것들이 이런 원리였구나 깨치는 거는 한 20살 가야 됩니다. 이제 머리 좋은 사람들은 15 이후부터 가능하겠지만 되게 이게 일반적인 이 교육의 흐름이에요. 고대 동양의 교육은 이런 원리로 합니다. 15세라고 했는데요. 보통은 20세부터입니다. 15세면 좀 빠른 거죠. 20세 때부터 해서 30까지 해요. 대학을. 그러니까 공자님이 나는 15세에 학문의 뜻을 세웠다는 거는 대학 공부의 뜻을 세운 거예요. 소학은 그 전에 마쳤다는 얘기죠. 대학 공부의 뜻을 세워가지고 30이 되면 나는 30에 립 그러죠. 나는 학문이 섰다. 대학 졸업할 나이니까요. 학문이 섰어요. 이론은 완전히 섰다. 그런데 40이면요. 그리고 10년간 하급 관료로 10년을 일합니다. 일반적으로 옛날 고대. 그러니까 40의 부록이라는 거는 이론은 다 세웠는데 실전 가서 10년간 해보니까 내가 하는 식으로 하면 양심에 맞게 살 수 있다는 매 순간순간 어떤 게 더 양심에 맞는 거라는 걸 판단하고 실천하는 힘이 생겼다는 거라서 40의 부록. 나는 이제 그 뒤로 40이면 의심이 없더라. 뭔 상황이 닥쳐도 금방금방 해결한다는 거예요. 50이면 이제 좀 고급 관료가 됩니다. 그러면 50의 지천명이라는 건요. 1000명이 그냥 들린다는 건요. 1000명이 양심입니다. 하늘의 명령,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지혜로워라, 예절에 맞게 살아라 하는 그게 늘 내면에서 들리기 때문에 50 정도가 되면요. 고급 관료의 어떤 경험치와 이 양심의 개발 정도가 딱 만나면서 이 지천명의 경지는요. 딱 뭔 일인지 딱 보면 그냥 머리로 사단 분석을 안 하고도 그냥 사단이 다 보인다는 거. 어떻게 하는 게 옳고 어떻게 하는 게 나쁜 건지 다 보인다는 거. 보여도 다 못해요. 실천을. 그래서 60의 이순. 그 다음 단계 이순이라고 뭐죠? 들을 이자입니다. 이게 그냥 귀 이자가 아니고 1000명을 잘 듣고 따르는 순종하는 경지. 아직도 순종이 다 안 됐다는 얘기. 그래서 70이 되면은 여러분이 70이면 이제 은퇴할 나이인데 사실은 전체를 꿰뚫어보는 안목이 생기니까 경험도 무르익었고 양심에 대해서는 달인이 된 거죠. 그러면 어떤 경지입니까? 양심을 1000명을 따르는 경지가 아니에요. 1000명과 하나 돼버린 경지이기 때문에 종심, 소욕, 불유구 마음 가는 대로 하는데 절대 1000명이랑 어긋나지가 않는다. 이게 이렇게 양심을 개발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대학은 이제 막 시작이에요. 대학 들어갔다는 건. 그래서 그동안 배워놓은 좋은 습관, 좋은 정보, 좋은 경험 이 선별해서 올바른 교육제도라면 이걸 시켰겠죠. 지금 이걸 방치하고요. 머릿속에 필요 없는 정보가 잔뜩 들어가 있고 잘못된 습관이 그대로 박혀 있고
겪지 말아야 할 경험들만 잔뜩 했다면요. 이게 지금 나중에 가서 원리로 깨지질 않습니다. 이거를 올바르게 잘 인도해주면 소학에서 이게 잘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원리가 그대로 이해가 되죠. 사단 분석을 할 때 사단 분석을 이제 실제로 정확하게 이제 원리적으로 적용해서 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제 부분적으로 사단을 실천하고 이해하다가 부모님이 늘 상대방 입장 배려했어. 상대방한테 부당한 피해를 안 줬어. 그러니까 사단을 익숙하게 접하긴 하지만 이때가 되면요. 아, 인간의 본성이 원래 하늘이 천명의 명령으로 인이 질 잘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거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하고 인간 안의 본성에 인이지 자 사랑과 정의, 지혜, 예절이 있다는 걸요. 이제 온전하게 이해를 시작하는 게 지금 대학에 와서입니다. 그래서 대학은요. 그 이해한다는 원리가요. 인간의 본성은 지금 이쪽을 동쪽으로 하겠습니다. 사대문으로 보시면 쉬워요. 흥인문, 인, 돈, 의문, 정의, 숭예문, 예절. 옛날에는 이렇게 그려요. 북쪽을 임금이 남쪽을 보고 있어야 되니까 북쪽을 맨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립니다. 그림을. 북쪽은 인의예지, 홍지문. 사대문은 아닌데요. 나중에 홍지문을 했고 고종 때 종각 이름을 보신각이라고 했죠. 인의예지 신. 우리 양심에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명령어가 입력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면에 명령어가 입력되어 있는 것 같으세요? 인의예지란 명령어가?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확인이 돼야 이게 확인되는 게요. 뭐냐면 학문에서 엄청난 경지가 아니고 15세의 공자님이 지우학. 학문에 내가 뜻이 섰다. 인의예지 잘해야지 하는 마음 먹은 걸 지우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마음 정확히 안 서시지 않았어요 혹시? 그러면 서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학문의 첫 단계입니다. 뜻이 섰는지가. 뜻이 섰다는 건요. 아침에 하고 싶다 했다가 저녁에 잊어버리는 게 뜻이 선 게 아니죠. 자고 일어나면 더 갈망이 커지는 게 뜻이 섰다는 겁니다. 나 그거 안 하면 사는 게 아니다. 요 정도 되셔야 돼요. 그렇게 확고하게 마음에 서시려면 인의예지에 대해서요.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어떻게 아느냐? 실험을 해보시면 쉬워요. 사단 분석만 해보세요. 친구한테 욕을 한번 해보세요. 야이 뭐야. 사단 분석해보세요. 이제 실험으로 해보는 겁니다. 욕을 하고 상대방 입장을 배려했나? 아니. 인의예지를 다 어겨봤더니 결과가 어떻게 돌아올까요? 엄청난 결과가 돌아오겠죠. 아, 인의예지를 어기면 안 되는구나. 우주의 공식이 인의예지를 어기면 욕먹게 돼 있구나. 이거 물건 떨어지는 이 중력만큼 명확한 법칙이라는 걸 실험해보세요. 만약에 인의예지를 다 충족시키는 말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변하나? 의도한 거 이상 엄청난 결과가 돌아옵니다. 가족한테 한번 해보세요. 인의예지에 맞게 한번 해보세요. 그냥 실험적으로요. 하기 싫으시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결과가 돌아옵니다. 이걸 자꾸 실험해봐가지고요. 우주가 인의예지를 원하고 있고 내 양심도 안에서 몰라 괜찮아 해서 참나만 깨치시면 안에서 인의예지가 자꾸 올라온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셔야 돼요. 이 실험을 최소한 대학에서는 해야 됩니다. 소학 때는 부모님이 시키니까 했다 치더라도요. 대학 때는 자립 스스로 이 납득을 해야지 학문이 이제 진보하게 돼 있습니다. 소학은 이 대학 때 올바른 이 관점을 세우기 좋게 좋은 습관을 미리 들여놓으면 미리 사단 분석하는 습관이 들려있으면 훨씬 좋겠죠. 이때 원리를 연구하기가. 뇌가 성숙될 때 더 깊은 이해를 하기 좋게 미리 베이스를 잘 깔아둬야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를 방치 함부로 하면요. 나이 들어서 좋은 결론이 안 나오고 평생 그러면 잘못된 결론 속에서 인생은 뒤통수다. 기회가 될 때 남을 밟아야 된다. 약육강식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면요. 이분은 이제 부모도 몰라봅니다. 그 지경이 되면. 잘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자가 본인이 대학이란 책에서 이런 얘기를 잘했어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겁니다. 어렸을 때 소학 교육이 그대로 안 되면요. 대학 때 이 맛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학이라는 책이 근데 예전에는 태학에서 공부하던 공부 내용이 대학이란 책이라면 지금 여러분이 대학이라고 고전 중에 있죠. 사서 중에. 그게 옛날 대학에서 가르치던 내용입니다. 근데 소학에서 가르치던 내용이 뭔지가 책에 남아있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문헌에서 모았어요. 여러 문헌을 뒤지니까 옛날 소학 때는 뭐 가르쳤다 이런 내용들이 남아있는 게 있는 거예요. 잔뜩 모아서 막 편집을 해놓고 그러니까 본인이 머릿말을 붙인 겁니다. 소학은 어떤 거다 하는 대학과 어떻게 연계된다. 자 보시면 대학은 혹시 기억나세요? 대학은 뭐 하는 학문이냐 그러면 대학은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학은요 수기, 치인. 수기, 치인이 대학의 이념입니다.
성균관대 가면은 성균관이 옛날 그 태학이니까 무슨 건학 이념이 있겠죠. 학교를 세운 이념. 그 건학 이념이 이런 내용이 똑같죠. 성균관도 지금. 이 고대 태학도 그래요. 수기치인이에요. 내가 내 덕을 닦아서 내 양심을 밝혀서 남한테 도움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양심의 맛은 이래요. 양심은요, 여러분 양심을 밝혔지만 도움은 남이 받아요. 여러분도 똑같이 도움을 받고요. 동시에.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이 양심에 부끄러워서 안 하면요, 여러분도 살고 저쪽도 사는 겁니다. 근데 양심을 어기고 해버리면 저쪽도 죽고 결국은 그 피해가 여러분한테 돌아오고. 그래서 수기치인은 양심이라는 게 이해 안 되면요, 이게 두 개가 쪼개져 버려요. 양심 지키자는 내용을 내 측면에서는 내 양심이 닦이는 거고, 내 인격이 닦이는 거고, 남의 측면에서 보면 남들이 도움을 받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정도만 먼저 분석을 하고 들어볼게요. 자, 소학서재, 소학이라는 책의 이제 머릿말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옛날 소학에서는 사람들에게 물 뿌리고 청소하고 이 좋은 생활 습관을 길러주는 겁니다. 청소하고 자기가 또 맡은 책임을 주고 그 책임을 완수하게 시키는 거죠. 부르시는 것과 물으시는 것에 대답하며, 이제 어른들이 부르고 어떤 질문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답할지 이 생활 예절을 가르치는 겁니다. 나아가고 물러가는 예절. 어른 앞에 나왔다가 또 물러갈 때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는 게 제일 상황에 적절한지 이런 예절들을요, 온몸으로 이제 습득하게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어버이를 사랑하고 어르신을 공경하고 스승을 존경하고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방법들을 가르쳤다. 이게 소학의 핵심 내용이에요. 요즘 초등학교에서도 당연히 해야 될 내용들이죠.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자, 그런데 근데 이 모든 것들이요, 내 자신을 닦고 수신, 가정을 다스리고 제가, 나라를 다스리고 치국, 천하를 화평하게 하는 평천하의 근본이 된다.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는 대학의 교과 과목이죠. 그러니까 이 소학에서 배운, 여러분 가정에서 배우는 어른들하고 대화하는 법, 어른들하고 이렇게 인간관계를 어떤 식으로 어떤 예절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게요, 결국은 나중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학과 대학 교육은 이렇게 이어지게 돼 있다. 중등 교과과정과 고등 교과과정은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어릴 때 배우고 습관이 되도록 익히게 하는 것은 좋은 습관과 지혜가 함께 배양되도록 하고, 좋은 가르침에 대한 교화가 마음과 함께 완성되도록 하여, 말이 이제 한문을 풀면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요, 습관화시키라는 겁니다. 좋은 거를 자꾸 접하게 해서, 지금 초등학교에서요, 만약에 우리 학당에서 지도하는 방식으로요,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만 사단 분석, 어린이용 사단 노트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거든요. 요 내용을 가지고요, 익숙하게 이 생활 태도를 잡아주면요, 억지로 안 해도요, 인간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진짜 어떤 꼬마가, 제가 동영상을 봤다니까요. 어떤 꼬마한테 지금 어린이용 버전으로 지금 많이 바뀐 사단 노트를 쓰게 했더니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진짜 진심으로 참여를 하더라고요. 반성을 하고. 아무도 그런 상황이 올지 몰랐어요. 진심으로 갑자기 나올 줄. 막 장난을 치다가 썼거든요. 장난을 치면서 쓰는데 갑자기 상대방 입장은 배려했는가. 그 장난으로 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얘가 진지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다는 걸요, 저도 또 확인했어요. 진지해지더라는 사람이. 그런 질문을 딱 들었을 때 자기 양심하고 독대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버려요. 자기가 자기 양심을 느껴버려요. 이런 생활 어떤 태도를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 만약에 지도를 해도요, 중학생 때 그 친구의 인격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래서 꼭 그런 방식으로 교육을 하자. 이걸 지금 송나라 때도 똑같은 연구를 한 거예요. 좋은 습관과 이 지혜, 올바른 삶의 지혜를 배양되게 해야 된다. 그게 마음과 함께 완성되도록 해야 된다는 건, 마음에 완전히 그 습관화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건데, 요즘식으로 하면요, 마음보다 이렇게 설명하면 쉬워요. 여러분 뇌에 습관화된다는 건요, 여러분 뇌의 신경회로가요, 최적화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데 최적화가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펜을 가지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 이걸 하루 종일 하시죠. 그러면 뇌가요, 이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신경회로들을 다시 재구성합니다. 이 일을 하는데 편하게. 내일 이걸 안 하시죠. 며칠 쉬어버리고 다시 잡아보세요. 안 돼요. 신경회로가 다시 다른 일에 맞게 더 재구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매일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요. 아, 얘는 앞으로 계속 이걸 하겠구나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세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습관이란 건 다른 게 아니고요. 뇌의 그 신경회로가 그 일에 최적화된 방향으로 세팅이 되면요. 손쉽게 그 일이 돼요. 무의식 중에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단 분석이나 이런 게요. 습관화가 돼버리시면요. 그냥 무의식 중에도요, 여러분이요. 어떤 친구한테 말 한마디 할 때도 사단 분석을 해서 얘기를 하시는 버릇이 생겨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해요. 하고 또 하면. 그래서 습관화가 되게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아이의 마음속에 반발하는 마음이 생겨서 자신이 익혀둔 것과 나쁜 버릇 차이가 나니까 반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가르침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근심을 애초에 제거하고자 합니다. 예. 아이의 마음속에 반발하는 마음이 생겨서 좋은 가르침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근심을 애초에 제거하겠다. 즉 나쁜 버릇을 잔뜩 익혀버리면 나중에 사단 분석하자고 할 때 반발하시겠죠. 지금 혹시 반발이 되십니까? 사단 분석하자 그러면?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내가 익혀오던 내가 살아온 패턴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반발이 난다는 겁니다. 그 반발이 안 나게 하자는 겁니다. 나중에 대학 가서 제대로 공부하려면요. 소학 때 먼저 좋은 습관이 깔려 있어야 공부가 쉽다. 오히려요 공부를 도와줍니다. 즉 소학 때 자기가 충분히 실천해 본 내용에 대해서 대학 가서 그 원리를 이해하게 되니까 공부가 재밌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소학 때 완전히 방치돼서 키워지다가 대학 때 갑자기 사단, 이니에지를 연구하려니 살아오던 거랑 하나도 안 맞으니까 반발이 나겠죠. 자, 그런 걸 막으려고 하는 거다. 지금 고대에 가르치던 소학, 옛날 소학에서 뭐 가르쳤는지가 온전한 책으로는 전해지지 않는다. 하지만 전해오는 기록 여기저기에 나오는 게 많다. 책을 읽는 자들이 왕왕 옛날과 오늘은 다르니 자 송나라 때도 이래요. 그건 옛날에나 그런 거 따지는 거지 오늘날 그런 걸 왜 따집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기준이 다르니까 실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옛날이나 오늘이나 인간성은 변한 게 없죠. 그리고요. 이니에지 해줘야 상대방이 좋아한다는 것도 똑같아요. 불변입니다. 다름이 없는 것이 있어서 본성은 안 달라서요. 진실로 실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으면 전혀 모르는 소리다. 지금도 여러분 옛날이나 이니에지 따지지 지금 이니에지 안 따집니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오늘 뉴스에 계속 거론되는 분만 해도 이니에지 없어서 지금 거론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예전에 해본 적이 있어요. 악플 달리는 분들을 다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이니에지를 지켰는데 악플이 달릴 수 있는가를 한번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악플 다는 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고요. 이 정상적인 사람은요. 이니에지에 뭔가 하자를 발견했을 때만 명분이 생겨서 악플을 달 수가 있습니다. 이니에지 하자를 어기면요. 아무리 그 친구가 보기만 해도 미워도 명분이 없기 때문에 주위에 공조를 못 끌어내요. 동의를 못 끌어내기 때문에 악플을 못 달아요. 하나만 걸려라 하는 마음이 품고 있을 뿐이지 이 이니에지를 지켜버리시면요. 어떤 분들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싶어도 남한테 명분이 없다고요. 저 친구가 왜 잘못됐다는 말을 하려면 이니에지에서 어떤 틀린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니에지만 지키면요. 지금도 인간관계에서 달인이 되실 수가 있는데 송나라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인간의 본성은 변치 않았다. 이제 상당한 분량을 찾아 모아서 책을 만들어 어린이들에게 주어서 배우고 익힘에 그래서 지적으로도 이해를 시키고 습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고자 하니 풍속을 교화하며 풍속이 교화된다는 건 뭡니까? 양심이 훈훈한 그런 사회예요. 양심이 이렇게 이 사회 전반에 퍼져서 훈훈한 사회 이런 풍속을 교화하자 이런 사회로 만들자 하는데 10,000분의 1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요게 이제 소학의 머릿말로 쓴 겁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얘기가 들어가요. 소학 머릿말의 붙임말이에요. 이제는 소학 제사라고요. 주의가 이걸로는 뭔가 아쉬워서요. 좀 더 써요. 이게 아주 이제 유명한 명문이라고 이렇게 유명한 문장입니다. 한번 보세요. 짧죠? 길지 않습니다. 요게 이제 원형리정은 천도지 상이요. 이니에지는 인성지 강이다. 이거는 어디 가면 액자에 자주 써 있는 글입니다. 이거 하나 알아두시면 주로 도서관 가면 이렇게 어려운 한문 하나 걸어두잖아요. 그때 많이 걸려요. 자, 이거 하나 설명을 드리면 여기다가 바로 그리면 좋겠네요. 인간한테는 사랑, 인, 의, 정의, 잘못된 건 바로잡는 정의, 잘못된 사람도 같은 사람이라고 품어주는 사랑, 그리고 어떤 행동, 언행을 예절에 맞게 하는 상대방을 배려해서 하는 예절, 그리고 옳은 건 옳고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명확히 판명하는
지혜. 이건 안 배워도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 배운 적 없죠? 어린애들한테요. 뭐 이렇게 하면 아니야. 뭐 배운 적이 없어요. 아니야. 뭘 아니야라고 해라. 뭐 배운 적이 없지만 아니라고 하고 맞는 건 맞다고 하고 좋은 건 좋다고 하고 다 원래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드러나는 거지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심어주는 게 아닙니다. 있는 게 드러나요. 아, 인간이 신기해서 그런다 하지만 동물은 더 잘해요. 태어나면 바로 지가 알아서 서고 젖 먹고 뭐 물에 들어가야 되면 물에 들어가고 다 알아서 합니다. 거북이 나누면 지가 알아서 물에 들어가지 왜 안 들어가냐라고 말 안 하죠. 이 생명체는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돼서 태어나요. 인간이 제일 안 된 채로 태어나요. 동물은 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해야 돼요. 우주가 아주 지혜로운 게요. 뇌가 크면 큰일 납니다. 동물들이 뇌가 크면 지구의 자원이 그걸 감당 못 해줘요. 인간 뇌들이 너무 지금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은요, 뇌를 최소화해가지고 미리 프로그램 다 해서 내보냅니다. 그 일만 할 수 있게. 그래서 딱 최적화돼서 나와서 그 일만 하고 가요. 인간만 30년을 배우게 나와요. 한 30년은 배워야 뭘 작동을 할 수 있게. 뇌 자체도 30이 돼야 이제 좌뇌, 우뇌가 활발하게 교류하는 아주 성숙된 뇌가 30은 돼야 나옵니다. 예, 그리고 백지 상태로 나와요. 그래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니에지는, 사단은. 예,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보다 그 드러난 걸 가지고 보면 인간은요, 한참 개발을 해야 더 드러나요. 개발 안 하면요, 동물만도 못할 상태도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더 자연계에서 참 특이한 존재라는, 혜택받은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역할을 잘 하셔야 돼요.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더 그 책임도 많이 져야죠. 그래서 그 인간을 동물과 같다고 자꾸 보지 마시고요. 인간이 자연에서 혜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요. 에너지를 엄청 잡아먹는 겁니다. 이 뇌가. 이 컴퓨터를 돌리려면요. 그만큼 자연한테 뭔가를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감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자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니까 이니에지가요. 자연하고 똑같이 돌아오는데 봄에 만물이 싹 트는 걸 원 그럽니다. 추나추동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만물의 생명을 살려주는 게 우주에서 제일 근원이라 근원 그럽니다. 형은요, 이게 솥을 삶는 모습인데 여름이 되면요, 만물이 다 이렇게 부풀어서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 솥을 삶을 때 만물이 잘 익는다는 뜻으로 형 그럽니다. 가을이 되면요, 이게 별을 칼로 추수하는 거요. 결실을 맺는 계절. 생명이 탄생해서 자라가지고 아주 자라서 결실을 맺고 겨울에는 발을정, 고들정 하는데 딱 다시 씨앗으로 돌아가서 정보만 갖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 그럽니다. 정성성자. 그래서 이 우주에서는요, 생성, 탄생, 성장, 결실, 저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추나추동으로 보시면 돼요. 이거를 고차원적으로 원형리정 그래요. 주역에서. 그래서 고대 원형리정이라는 거는 생명체의 순환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봄처럼 우리가 봄에는 잡초도 다 잘 자랍니다. 봄의 사랑. 여름에는요. 겨울에 씨앗으로만 있던 게 온 몸을 그 정보를 다 드러내요. 난 씨앗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지는 여름 되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절이라는 건 밖으로 다 하는 게 예절이죠. 속으로 알고만 있으면요. 지적으로 알고만 있고 행동을 하나도 안 하면 이게 겨울이랑 똑같습니다. 예, 드러낼 때는 확실히 드러내줘야 돼요. 그래서 표현을 해주는 거. 그 다음에 가을에 낙엽 지는 거. 이 알곡은 취하고 쭉정이는 버리는 게 정의입니다. 정의는요. 아무나 다 좋다고 안 해요. 올바른 사람만 좋다고 하고 잘못된 거는 처벌하는 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품어주는 사랑과 또 반대가 되죠. 정의, 처벌과 심판. 사랑과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예절과 판단. 정보만 있고 정보와 어떤 그 밖으로 그 자기가 판단한 거를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 주는 거. 그리고 가운데 성실함이라는 건요. 이게 한 해로, 추나추동이 한 해로 안 끝나죠. 계속 성실하게 이게 돌아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사랑과 정의, 예절, 지혜가 프로그래밍이 돼 있다가 이 어느 게 더 많이 적용되느냐 이게 차이는 있겠지만 늘 성실하게 적용이 되면서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사시게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불쌍한 사람 하나를 봐도요. 사랑하다라는 그 사람이 사랑의 감정으로 불쌍하다라고 느끼고요. 내가 이 사람을 외면하면 정의가 아니다. 그러면 내가 행동으로 표현을 해주자. 적절한 어떤 예절을 보여주자. 뭘 준다든가 줄 때도 함부로 주면 안 되겠죠. 아무리 불쌍한 사람 누워있는데 아이고 힘들어 보이네 하고 그 큰 마음으로 100만 원짜리 수표를 땅에 딱 던지면
지금 여기까지 되게 좋았는데 예절이 딱 무례하면요. 누구를 거지로 하나 이러겠죠. 그분이. 비위가 탁 틀어집니다. 이게 중력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의 양심은 칼같이 반응해요. 상대방 안에도 이게 똑같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라고 느껴요. 내가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고 느끼고 정의롭지 못한 대접을 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의감이 확 나옵니다. 그래서 또 악플을 달고 욕을 하고 하는 겁니다. 악플의 근원에서도요. 정의감이 있어서 그래요. 잠 안 자고 그 짓 하는 거는 정의감이 있어서 그러는데 정의감이 계속 왜곡돼 있죠. 개인적인 어떤 치우친 사심하고 이 정의감이 그 사심으로 왜곡되면서 우리가 일이 결국 나도 해치고 남도 해치는 방향으로 가지 그 근원을 잘 들여다보시면 그건 아니지 하는 어떤 순수한 정의감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거를 잘 표현하면요. 사회가 더 건강해지고 관계가 더 건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증오로 표현하시라는 게 아니고 정의로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가족이 아무리 사랑스럽더라도 저건 고쳐야 된다는 거 있으면요. 어떻게든 연구를 하셔서 정의감입니다. 그게. 그 가족이 나쁜 짓을 못하게 막으셔야 돼요. 단순히 사랑으로 품어주신다고 품어주시면요. 더 잘못되는 경우, 방종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표현을 꼭 뭐 때리라는 게 아니고요. 아니라는 표현을 해주고 그 친구가 그걸 바로잡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정의감이 작용하게 하셔야 돼요. 사랑과 정의가, 예절과 지혜가,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실천은 또 같이 작용을 해줘야 돼요. 이 네 개가 올바르게 굴러가시면 여러분은 성인이에요. 저런 분이 제일 성스러운 분입니다.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과 정의와 지혜와 예절이 적절하게 가장 최상의 조합으로 굴러가시는 분은 우주가 그 사람 인간의 본성에다 새겨놓은 우주가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명령어, 그걸 천명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명령어. 우주가 새겨놓은 명령어가 여러분 안에 있는데 그게 온전히 발휘되기 때문에 그분은 우주에서요 가장 당당한 존재가 돼요. 우주가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구현한 존재가 되고 대부분의 인간은 구현을 다 못해요. 무지랑 아집 때문에. 무지가 이 지적인 판단을 막고 아집이 사랑과 정의와 예절을 실천하는 걸 막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주랑 어긋나게 돼요. 안 좋은 인과가 계속 발생합니다. 힘든 인생이 펼쳐지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 속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자기 속도 상하게 할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좀 건져주려고 성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발 인의의 질 좀 지켜주라. 그러면 힘든 일이 안 생길 거다 하는 건데 인류가 다 같이 계속 어기니까 왜 나만 지키느냐? 남들 아무도 안 지키는데. 사실은 본인 좋으라고 하는 얘기인데도 본인이 거부하기 때문에 다 같이 불법을 저지르면요. 전체가 다 죽죠. 내가 다른 사람 뒤통수를 딱 때리면 기분 좋을 것 같지만 그 얘기는 결국 누군가 내 뒤통수를 바로 치겠죠. 예. 자기가 딱 순간적인 이득을 얻을 때는 좋아서 하지만 결국은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는 걸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남도 나를 칠 거고 서로 치다 보니까 이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하나 나와서 성인들이 우리 그러지 말고 법 지킵시다 하면 야 누가 법을 지키냐 요즘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들게 살면서도요. 여러분이 양심 때문에 인의의 집 안 지켜서 힘들게 살면서도 이거 지키자고 하면 되게 거부감 같습니다. 그거는 옛날 요순시대나 하는 얘기지 요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 송나라 때만 해도 그런 반발이 있었고 그거를 무마하는 겁니다. 주의가 제발 이 공부 좀 합시다 할 때 자 어떻게 설명하는지 봐보세요. 원형리정은 천도가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면 우주가 영원히 돌아가는 원리면요. 영원한 원리죠. 인의의지는 인간의 본성의 별이강이라는 건 뼈대라는 거예요. 제일 뼈대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명령, 하늘의 명령어 중에 제일 중요한 명령어가 사랑하라, 지혜로워라, 예절을 지켜라, 정의로워라라는 겁니다. 성실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것은 애초에 조금 더 선하지 않음이 없어서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는요. 가장 선한 명령어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단, 자, 4가지 단서를 성대하게 지니고 있다가 느끼는 바에 따라서 4가지 단서를 드러낸다. 상황에 맞게 드러낸다.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인의의지 명령어가 있으니까요. 자, 보세요. 프로그램이 깔려있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불쌍한 사람을 딱 보면 뭐가 작동하겠습니까? 사랑하라가 작동하기 때문에 확 불쌍한 겁니다. 그 얘기를 쓴 거예요. 측은지심이 튀어나와 버려요. 이 4단, 측은지심, 수호지심, 4단이라는 건 이거죠. 12지심, 사양지심. 즉 사랑하니까 측은지심, 정의로우니까 잘못된 걸 보면 부끄럽거나 미워하는 마음인 수호지심이
예절 바르라는 명령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남하고 지금 저랑 관계에서도 서로 겸손하게 지금 맞춰주고 있죠. 사양지심, 사양하는 마음이 있고 여러분한테는 지혜로우라는 명령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뭘 보면은 옳은지 그른지 빨리 따집니다. 시비지심이 있으세요. 이 사단이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다가 그 상황을 갖다 놓으면 확 작동한다는 겁니다. 시비지심 작동시켜 드릴까요? 1 더하기 1은 3이죠. 울컥하시죠? 자, 시비지심에서 아니라고 하고 수호지심까지 작동해요. 나를 뭘로 보고 지금. 그렇죠. 이건 아니지 하는 마음은 수호지심입니다. 지적으로 그건 틀렸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시비지심이고요. 울컥하시는 건 수호지심이세요. 지금 두 가지 같이 작동하죠. 그래도 사양지심 때문에 저한테 욕은 안 하셨죠. 저를 하나로 봐주신 거죠. 여러분처럼. 이니에지가요. 풀로 작동해요. 순간순간. 이걸 관찰해 보세요. 재밌어요. 여러분 이걸 관찰하시면요. 과학자 이상이에요. 과학자들은 자꾸 물질을 탐구하고 있지만 정작 진짜 인간을 힘들게 하는 건 물질이 아니고요. 마음입니다. 마음을 연구하셔야 돼요. 마음이 괴로우면요. 아무리 그 물질이 있어도 이게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돌아가는 원리를 예전에 이런 걸 다 연구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책으로 써놓은 지가 지금 이게 1000년이 넘었습니다. 1000년 넘은 정보 지금 보시면서 야, 신비하네 하고 보시면요. 이게 이 인류가 물질 문명은 늘었지만 정신 문명은 후퇴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야 우리가 문명이 발전한 거예요. 홍익학당에서는 그걸 도와드리려는 거고 전 가능하다고 봐요. 유튜브만 보시면 물질 문명과 같이 가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보실 수 있으면 이제 이런 거는 이니에지가 그런 거지. 이러면 이때 진짜 문명이 진보한 겁니다. 이 주의 선생이 해놓은 것 같은 거를 지금 누구나 쉽게 상식으로 알고 있는 사회가 문명이 발달한 사회지. 예, 주자는 이런 건 알았을지 몰라도 스마트폰을 못 썼을 걸. 뭐 이런 식으로 위로하시면요, 문명이 이건 절름발이 문명이에요. 그런 걸로 위안하시면 안 돼요. 이분들이 알았던 걸 알고 즐길 때 여러분 문명이 진짜 고급 문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준화하자니까 다 양반으로 평준화해야지 문명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평준화되면 안 되겠죠. 예. 자, 보세요. 인간 안에 그런 본성이 숨어 있다가 발동한다. 그래서 부모님을 보면 사랑이 느껴지는 것도 이니에지 프로그램이 돌아가서라는 겁니다. 형을 보면 공경하는 것도 이 예절, 어버이를 보면 인이 튀어나와서 사랑을 느끼게 하고 형을 보면 예절이 튀어나와서 공경하게 하고 임금을 만나면 충성하게 하고 어른한테는 공손하게 하고 이 모든 거는 이니에지가 돌아가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해서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거죠. 윗사람이 내가 윗사람이라면 아랫사람이 이런 말하면 싫겠다 싶은 게 여러분 안에 양심상에서 이게 돌아가니까 이니에지가 적절하게 반응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말을 할 때도 조심해서 하게 돼 있고. 이걸 여러분 인간이면 다 갖고 있는 능력이고 기능인데 이걸 잘 쓰고 사십니까 하는 겁니다. 이것만 잘 쓰면 성인이지 성인이 다른 신통한 걸 아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이 주신 우주가 우리한테 준 밝은 본성이니 이 본성에만 순응하면 유순이면 무강이라 선함이 온갖 선이 무강 다함이 없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진다. 인이지만 여러분 잘 아시면요. 인간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선한 건 여기서 다 나옵니다. 정직, 성실, 신의, 유순함, 부드러움, 이렇게 다 나오겠죠. 용기, 이런 게요. 여기서 다 나와요. 용기가, 여기 용기가 없네요 할지 모르지만, 잘못되는 걸 봤을 때 바로잡으려는 힘도 용기고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것도 다 용기입니다. 용기가 나와가지고요. 다 막아줘요. 제가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언제? 총알이 날아오는데 그 앞에 딱 설 용기 있으세요? 없죠. 갑자기 총알이 날아오는데 선다면. 그런데 그 뒤에 여러분의 자식이나 가족이 있다면요. 그런 거 생각 못하고 일단 막으실걸요. 아마 총을 어떻게든 막아보고 싶으시려고 팔이라도 이렇게 뻗어보실걸요. 재밌죠. 이니지가 돌아가면요. 거기서 용기가 나와요. 힘이 나오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아유 나라 망하면 난 도망가야지 이러는데 정작 위기가 오면 여러분 안에서 어떤 힘이 나올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바른 분들은요. 갑자기 힘이 나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살리고 싶어서 엄청난 용기와 힘이 나올 수도 있어요. 평소에 자기한테도 그런 힘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그런 힘을 쓸 수도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자식을 구하려고 몸을 던지는 부모님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 힘이 평소에 나는 그러면 그래야지 이렇게 하신 게 아니죠. 그 상황에서 이니지가 돌아가 버리니까 그 물에 빠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생면부지의 아이를 구하고 물에 빠져 죽는 분들 그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그거 계산하고 한 게 아니라서 그렇게 돼요.
그냥 저 아이가 죽으면 그 아이는 뭔 마음이고 그 부모는 어떤 심정일까가 팍 박혀버리니까 그거는 막아야겠다는 마음에 뛰어드셨다가 그렇게 된 거죠. 인간은요, 이게 무서워요. 이게 박혀 있어서 그래요. 이것만 잘 살려서 쓰시면요, 인류가 다 평화롭게 공존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못 쓰면은요, 인류는 결국 자멸하는 수가 자꾸 나오겠죠. 그래서 이 모든 성인들의 글에는 저 얘기밖에 없습니다. 사랑, 지혜, 그 정의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오직 성인은 이 본성을 타고난 본성 그대로 사는 존재라 하늘같이 넓디 넓어서 조금 더 보탤 것이 없고 성인이라고요. 본성을 우리보다 더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걸 받았는데 그걸 온전히 구현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선구족이다. 만선을 다 갖추고 있다. 성인들이 온갖 선을 다 하는 이유는요, 저 본성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무력이 앞을 가리고 당장의 욕심에 끌리고 앞을 가려가지고 인의 그 강령, 인의의지를 무너뜨리고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고 양심이 없어도 그냥 살만하다 하고 자포자기, 포기하고 만다. 자, 성인은 이를 치근히 여겨서 성인의 마음은 이런 사람들 보면 또 불쌍하겠죠. 남 같지 않아서 이 불쌍해서 학교를 세워주고 스승을 세워주고 해서 그 뿌리, 인의지의 본성을 잘 복돋아주고 그 가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감정을 느끼게 잘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수학의 공부법은 청소하고 대답하고 집안에서 효도하고 밖에서 공손하고 행동에 조금도 이렇게 양심에 어그러짐이 없게 하는 것일 뿐이며 행동하고 힘이 남으면 그렇게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이를 가르칠 때 아이가 지식이 많고 남보다 뭐 시험을 잘 보고 이게 그 아이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 성인을 도덕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친구가 이 인의지를 잘 구현하는지를 봐주시라는 거예요. 인의지를 잘 쓰고 사는 그 친구는요, 영성지능이 높은 친구예요. 이게 영성지능이에요. 지능 중에서 제일 귀한 지능. 다른 지능이 아무리 높아도 영성지능이 낮으면요, 개판치거든요. 그 지능을 가지고 남을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영성지능이 높은 자녀를 기르고 싶다면요, 먼저 이 생활 속에서 이 사단에 맞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해해주고 그 심정을 헤아려주는 그런 생활 습관을 먼저 기르게 도와주면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 정보를 주는 거라는 겁니다. 시도 암송하고 글도 읽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 힘이 남을 때, 양심이 어느 정도 몸에 습득이 될 때 양심적인 삶이 그 다음에 정보나 이런 음악이나 이런 춤 이런 또 몸도 쓰게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 모든 거에 있어서 생각이 조금 더 넘치는 바가 없어야 된다. 즉 남을 해롭게 하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 생각에서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안 하게 가르쳐주는 게 소학의 핵심이다. 어린이 교육의 핵심이다. 이겁니다. 원리를 연구하고 몸가짐을 닦는 건 대학에서 배우는 거죠. 학문 중에 큰 것이니 밝은 본성이 훤히 밝아지게 되고, 즉 이 갑자기 대학 얘기를 한 건요, 그렇게 소학을 공부한 친구가 대학 가가지고 원리를 연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사단 분석을 해서 자기 삶을 이렇게 경영할 정도가 돼버리면 밝은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인의지의 프로그램이 어려서 좋은 습관과 좋은 정보와 좋은 경험을 갖추고 자라서 좋은 원리, 이 인의지의 원리까지 정확히 이해를 해버리게 되면요, 천하도 경영하는 이제 그런 수준 높은 존재가 되니까 본성이 안팎으로 밝다는 겁니다. 안에 인의지의 본성이 있다는 걸 확연히 알고 밖으로도 인의지에 맞게 삶으로써 늘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수기치인의 군자가 되는 거죠. 보살이죠. 불교에서는 보살인데 수기치인이면 이 유교에서는 군자죠. 이런 존재가 돼서 본성이 안팎으로 환하다는 건요, 밖으로 인의지의 본성이 그대로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요, 인의지의 사단에 딱딱 맞게 행동하신다는 얘기예요. 본성이 안팎이 다 똑같아졌다는 거, 밝아졌다는 거는. 그렇게 하면요, 덕행이 높고 업적이 광대하게 돼요. 즉 그 인격이 엄청 높아지고요, 그분의 업적이 얼마나 광대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경영을 잘해주니까요.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군자는 리더거든요. 훌륭한 리더가 돼서 다른 사람을 돕게 된다. 그렇게 되면요, 처음의 본래 모습, 인의지의 밝은 본성, 인간이면 누구나 갖추고 있는 이 본성을 온전히 다시 회복하는 게 되는 거다. 전에 부족함이 없었으니, 원래 인의지의 본성은요, 여러분 다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성인이 되고 군자가 돼도 남는 바가 없다. 원래 갖고 있던 거 그대로 그냥 한 것뿐이다는 얘기를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성인 됐다고 해서 본성이 더 새롭게 뭐 받은 거 없다는 겁니다.
중생이나 즉 범부나 성인이나 본성은 똑같다는 겁니다. 잘 그걸 구현하느냐 못하느냐 차이만 있다. 세대가 멀어지고 성인은 사라지고 성인이 사라졌다는 건 큰 충격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지금 인이해지를 안 하는 인간이 인이해지를 안 하게 된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요.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을 못 봐서 그래요. 하고 사는 사람을 봐야 계산이 되겠죠. 아, 저렇게 하고 사는데 저런 인과가 발생하고 저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어떻게 밝아지고 어떻게 되네. 저 사람 없었으면 이 세상이 어두워질 뻔했네. 이런 모델들이 없으니까요. 아무도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큰 손해보는 건 줄 알고요.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사라진 지가 오래되면요. 아무래도 안 하게 되기 쉬워요. 모델이 사라졌기 때문에. 경전은 소멸되고, 즉 책으로라도 그럼 정보라도 전해야 되는데 경전도 자꾸 사라져버려요. 정보도 없어지고 그 정보대로 사는 사람도 없어져 버리니까 가르침이 해이해졌겠죠. 그래서 어린이는 단정하지 못하고 어른들은 더욱 경박하고 사치해졌다. 그 어린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니까 갈수록 상태가 안 좋아지겠죠. 동네엔 좋은 풍속이 없고 각 세대에는 훌륭한 인재가 군자들이 사라져서 이익을 탐하는 마음과 욕심만 난무하여 이단, 진리에 입에된 양심에 어긋난 가르침이 횡행하게 되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아무리 타락해도 인간의 본성, 참나, 양심은요. 조금도 손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양처럼 구름이 태양을 어떻게 못하듯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밝은 본성은 영원히 잃어버린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소학을 써서 자극을 다시 주면 다시 양심이 살아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들은 말들을 잘 모아 엮어서 배우러 오는 후학들을 깨우치고자 한다. 아, 아이들아, 제발 공경이 이 책을 좀 보고 공부해라. 늙은이 말이 아니라 성인들의 말씀이다.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성인들이 하는 거다. 제발 이 공부 좀 하시라. 자, 소학을 그러면 보실 거냐? 소학 보려면요. 소학이 옛날 전적에 나온 걸 다 모아놨더니요.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서 나온 게 사자소학이라는 겁니다. 부생아신하시니 모국오신하시니 이렇게 해서 나가는 사자소학이에요. 소학의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인이해지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아까 원형지정, 천도지상, 인이해지, 인성지강 이런 것들이 사자소학에 가면 다 써 있습니다. 기소불용, 물시어인 네 자로 딱딱 끊었기 때문에 고전에 좋은 말들 다 들어있어요.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은 물시어인 남에게 하지 마라. 마지막에 이것도 들어있어요. 이건 늙은이의 소리가 아니라 성인의 소리다. 이 주자의 글하고 다른 동서양은 아니죠. 유교의 고전의 좋은 말들을 다 모아가지고 사자소학이라고 했어요. 사자소학이라도 보세요. 짧아요. A4로 출력하면요. 몇 장 안 돼요. 제가 나중에 사자소학도 꼭 강의해서 올릴게요. 사자소학 안에요. 인간이 그 안에 나온 그 예절과 그것도 다 못해요. 지금 그것만 아셔도요. 거기 다 나옵니다. 부모님 대답하면은 입에 있는 밤 내뱉고 가고 이거 지금 이 정도 하면은 이 정도 못 하겠죠. 어른 먼저 나가신 뒤에 문을 나가고 방 가운데 앉아 있지 말고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수학 짧은 중에도 남을 배려하는 어떤 행동의 어떤 핵심들은 다 들어 있어요. 지금 그것도 다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거기에 담긴 정신이 중요하죠. 인의지가 중요하죠. 어떤 행동을 강요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친구의 인의지가 각성이 되면 남한테 해로운 일을 안 할 텐데요. 굳이 이래라 저래라 안 하셔도 될 정도로 다만 어렸을 때는 아직 뇌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습관, 좋은 경험, 좋은 정보들을 부모님들과 교사분들이 좀 선별해 주셔야죠. 도와주셔야죠. 사단 분석 도와주시고 이러면 한 온전한 아이가 자라서 그냥 아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 아이가 커서 일반적인 인재가 되는 게 아니라 군자가 될 수가 있고 성인도 될 수 있어요. 우리 자녀가 성인이 되게 해야지. 이런 큰 뜻을 세우신 부모님 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